오늘 저희 발표는 나소원 인문학연구실에서 두 사람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한국 문학의 정체성과 범위에 대해서 저희 나소원 인문학연구실에서는 준비한 것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발표는 전시 모델로 제시하는 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하면 그것을 시각적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주제로 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나소원 인문학연구실의 최영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미시적, 거시적, 주체적, 총체적으로 한국 문학을 제대로 보는데 50년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서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통학 연구라고 해서 전고적 서사, 그 서사의 유기적 융합, 그리고 점진적 적층, 이것을 광통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통학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학 연구를 심화시켜서 그 내용을 인문 응용학으로 현장에 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중심의 작가론이 있고 또 연구, 작품 중심의 작품론이 있다면 작가와 작품 사이에 있는 이 연구자의 어떤 역량이나 수준에 의해서 작가와 작품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연구실은 중점을 두고 연구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1999년 11월 29일 2000년이 밝아오기 한 달 전에 한국 인문학 최초로 이제는 국학 앞에 신을 붙여서 신국학으로 가야 마땅하다. 순수하게 연구가 응용학과 조화를 이루어서 작가의 연고, 작품의 연고, 또 작가와 작품이 또 파생돼서 연고가 될 수 있는 곳에 그 순수하게 연구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신국학에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주창하고 그 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한국 문학을 세계 속에 심을까 연구한 저희 교수님 연구는 71년부터 80년에 10년에 걸쳐서 연구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고전 현대 통합 문학 국문학 1호 박사십니다. 주제는 춘향전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을 순수학 연구를 쭉 숙성시켜서 2000년도에는 드디어 신국학, 앞서 말씀드린 순수학 연구의 심화의 결실, 30년 연구의 결실이 지금도 순수학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2000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때부터 응용학을 병행해서 순수학을 심으셨습니다. 그 쭉 전개되는 과정이 순수학의 그 심화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탐구 시리즈에 2001년도에 춘향전의 비밀, 2003년도에는 홍길동전의 비밀, 2012년도에는 구운몽의 비밀을 한국의 탐구 시리즈, 한국을 알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100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3권의 저서를 넣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3대 고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한국의 대표 고전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은 대중 통속소설 기반해서 성리학자가 성리학을 무르녹여서 실천적인 문학으로 대중 속에 스며든 성리소설임을 밝혀서 구운몽의 지성미, 춘향전의 감성미, 홍길동전의 야성미를 연세대학교에서 각 권 700쪽에 달하는 대저를 작년에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게 심화 결과를 인문 응용학으로 해서 쭉 설치를 했는데요. 남해에는 남해읍에 국내 최대 유배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 유배 문학관을 만드셨고 초대 명예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본읍에서 조금 들어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서포 김만중이 유배 가서 사시남정기를 쓰고 만필을 쓰고 돌아가신 곳인데 섬 하나를 문학의 섬으로 명명하고 그 섬 하나가 온통 문학의 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는 충효 소설비 최초로 소설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장성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홍길동 테마파크, 제가 최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수학 심화의 결과를 응용학으로 전개한 최초의 인물이시기 때문에 최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원에는 춘향축제와 춘향 테마파크를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에는 이몽룡 인문학 둘레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성인성 축제를 기획해서 지금 현재 성인성 축제가 춘향 축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후발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길동 연구를 보면은 홍길동 1971년 석사 논문부터 시작해서 2024년 야성미까지 오는 53년 동안에 연구된 홍길동전의 연구 결과는 실제 모델은 홍길동의 실제 모델은 고려말 홍징 장군의 손자고 또 허균이 이미 100년 전의 역사에서 발굴한 홍길동의 실제 모델을 가지고 성리학자가 성리학으로 실천 성리학을 실천한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 통속소설 기반에서 성리소설 기반으로 그 판을 바꾸는 그 증명이 이 홍길동전의 야성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춘향전은 1968년 학부 졸업 논문인 월매의 성격고 춘향전 연구를 하는데 월매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질부터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월매의 성격고에서 2024년 춘향전의 감성미까지 오는 56년에 축적된 연구 결실로 380년 만에 춘향전의 작가 미상 시대를 끝내고 작가 조경남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의 연구사를 보면은 작가 미상에서 작가 조경남 시대에 큰 획을 그신 분도 저희 교수님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에서 2001년도에 춘향전의 비밀에 나왔고 2024년도에는 춘향전의 감성미까지 올렸습니다. 구운몽의 연구 성과도 1971년부터 시작되는데 2024년 구운몽의 지성미까지 오는 53년간의 축적된 연구 궤적이 구운몽의 주제야말로 부기공명 일장 춘몽 일부다처의 합리화 이런 그 표면 서사의 주제가 아니라 숙종의 대각을 촉구한 충신의 성리소설이다. 그래서 결국은 숙종을 바로 세움으로써 뒤에 오는 영정조 문예부흥기도 나올 수 있었다. 그 내용이 구운몽의 지성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실 타대학 가서 책 내는 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각 대학에서 골고루 이렇게 순수학 저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 현대시 윤동주까지 이어오는 궤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연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동주 연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서시 후에 9일 후에 쓴 간입니다. 이 간이라는 시 한 편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책을 3권을 내시는데 첫 번째는 2013년 3.1절에 3.1절이 주는 의미가 있죠. 3.1절에 윤동주시 간에 형상된 프로메드어스 연구 책의 첫 번째 출간은 3.1절에 마쳤고요. 그리고 2015년 8.15 광복절에 출간일을 맞춰서 인문수사학과 윤동주 그리고 세 번째 저서는 같은 해 3개월 차이로 11월 29일에 세 번째 저서가 나옵니다. 이 11월 29일은 윤동주가 서시를 쓴 20일부터 9일이 지난 29일 간 창작일에 맞춰서 낸 책입니다. 이때 제목이 윤동주는 시의 달수인데 이 달수는 달인 중에도 고수. 우리 원장님도 달인 중에 고수신데 이 윤동주 시인 중에서도 이 한편의 간이라는 시에 담겨 있는 소재나 주제를 볼 때 달인 중에 고수다 해서 이런 책들을 순수서 3권을 낸 바 있습니다. 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죠? 예, 간은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이 바로 외솔 최연배 선생님입니다. 이 외솔 최연배 박사님은 국어학자고 언어 독립운동가이고 그리고 연희 전문 교수셨습니다. 윤동주가 1938년도에 용정에서 연희 전문으로
유학을 왔을 때 1938년 1학기 때 외솔 선생님을 만납니다. 조선어 수업에서. 그때 받은 영향이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언어 독립운동을 넘어서 문학 의거로까지 이어지는 그 궤적이 바로 외솔 선생님의 정신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동주는 참 드물게도 실제로 저희가 성적표를 떼봤거든요. 성적표를 떼서 밝힌 건데 외솔 선생님으로부터 100점을 38년 1학기 조선어 수업에서 100점을 받았고, 또 외솔 선생님은 100점을 주셨겠죠. 이때 100점 맞은 제자가 4분이 계십니다. 윤동주, 송몽규, 강처중, 허웅, 이렇게 4분이 100점을 받으시는데, 그중에 100점 맞은 윤동주는 너무나 모범적으로 외솔 선생님의 정신과 연희 전문의 정신과 연희 전문에 쫙 포진하고 계시던 국학자들의 정신을 시 한 편에 완벽하게 집어넣는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간입니다. 외솔 선생님은 우리 민족 갱생의 도를 쓰셨는데, 이 갱생이 결국은 간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년도에는 우리 말본을 내셨는데, 이 우리 말본에는 외솔 최연배 내지는 최연배 지음이라고 안 하고 감매 한방우라는 호를 쓰고 계십니다. 감매는 백두산을 말하고 한방우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동주 씨 간의 시작 첫 줄이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이 바위가 상징하는 바가 외솔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동주 씨 간에는 명품 소재가 등장합니다. 동서양의 명품 소재를 쓰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설화인 토끼전, 그리고 한국 문학 대표 문학인 구운몽과 춘향전, 그리고 서양의 대표 신화인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재를 압축하고 물어 녹여서 메타 이미지인 태극기를 간이라는 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세계는 철저하게 강점기에 언어 문화 독립운동, 문학 의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윤동주 씨의 두 빛깔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서시를 쓴 구일. 구일은 시인으로서의 고뇌의 양을 따진다면 구일이 9년일지 90년일지 저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서시가 정점이라면 정점을 찍고 구일을 더 숙성한 간시가 너무나 오랫동안 80여 년 동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정체성을 알려면 손바닥 앞뒤처럼 단 9일 만에 지어진 이 두 시를 저희가 빛깔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시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과 밤의 시라면 간은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태양의 시고 낮의 시로 완벽하게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시가 여성적이라면 간은 남성적이요, 서시가 한국적이라면 간은 세계적이고, 서시가 단일적이라면 간은 복합적입니다. 서시가 성찰적이라면 간은 저항적이고요, 그것도 공격적 저항적이고요, 서시가 희생적이라면 간은 심판적입니다. 그리고 서시가 개인적이라면 간은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서시가 감성적인 시의 대명사라면 간은 지성적인 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연구자 중심의, 저희 설성경 교수님의 연구자 중심의 이야기를 끌어왔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간 속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는 세계 문학사와 세계 역사, 한국 역사와 한국 문학사, 일반 통사에서 찾기 힘든 광통 문학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광통학은 일경 천조가로부터 십경 간까지 1400년의 10작품 10작가를 꿰뚫는 방법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의 월인 청강지곡이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서는 만리 밖의 일이나 눈에 보는가 여기고 천년 전의 말이나 지금 듣는가
여기서 듣는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한글 문학을 열었는데 그 대표적인 한글을 만들고 그 생각으로 세종의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 속에 이미지에는 월인청강지국 속에는 세존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윤회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때 어떤 고통을 겪어서 십달다 태자가 되고 세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김춘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남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 미상시대에서 제가 어렵게 조경남, 남원의 진사 조경남이라는 것을 찾아내었고 그것은 성리소설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경남의 얼굴입니다. 조경남은 춘향전을 만들면서 춘향을 한 인물을 모델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조경남과 함께 홍월, 노진의 어린 기생, 고경명의 어린 기생 최소한 75명의 모델을 가지고 춘향전을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운몽 또한 우리가 표면적인 서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운몽은 혼미한 군주 숙종을 대각으로 이끄는 꿈의 구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다시 꿈으로 들어가고 그 꿈에서 깨어서 꿈이고 꿈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중서사라는 세계 문학사의 드문 17세기까지는 최초로 무의식의 무의식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작품을 써냈습니다. 바로 늙은 서성은 남학 형산에서 묘법을 강의하는데 그 제자 성진이는 발선녀와 사랑을 속삭인다. 성진 얘기 뒤에는 육관대사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성진은 양소여가 됩니다. 양소여는 또 양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양장군에 대해서 백령파가 와 사랑을 하는 것을 육관대사는 다 보고 있어요. 육관대사 청유 밑에 성진이 있고 성진의 청유 밑에 양소여가 있고 양소여의 청유 밑에 백령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백령파를 만나는 얘기가 구운몽의 얘기고 그 의미를 깨달으니 금강경의 이치를 깨닫겠다 하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상의 세계에서 비상으로 들어가고 비무상에서 백령파를 만나고 백령파와 함께 깨서 비상의 세계에 있다가 성진과 발선녀로 돌아오니까 이 이치를 깨달으니까 석가세종께서 상이 비상이요 비상이 비무상이다. 내가 너와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라는 반야의 사상, 공의 사상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대단한 수준으로 구운몽 속에 작가 김만중은 녹여놓았습니다. 정말 세계 1등급 소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일찍 이런 구조를 아시고 극시를 쓰셨어요. 구운몽을 가지고. 이제 윤동주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작 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윤동주는 1학년 때 외솔 선생님의 정신을 받아 달을 쏘다. 물 속에 있는 달을 쏘니 조금 있으니까 흐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요. 두 번째는 활을 메고 공중에 있는 달을 쏩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이 달을 쏘다해서 외적을 쏘았는데 안 쏘아줘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졸업 논문인 간에서는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일제를 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중간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할 때 저희가 바로 조선을 침탈한 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달을 쏘다로 가는데 팔복에서는 이제 복소 얘기 나옵니다. 상대를 자, 이 공간에서 시를 썼습니다. 별 해는 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이런 이름을 거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9일 후에 서시를 씁니다.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소재를 간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대표인데 괴테는 시로, 셀리도 시로, 지도도 희곡을 썼는데 윤동주는 그것을 13줄로 녹이면서 앞선 서양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현대화 한 사람보다 한 수 더 높이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앙드레지드인데 프로메테우스 신화 중에서도 앙드레지드가 해석한 것을 또 가져와서 윤동주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천상에서는 불도적이고 지상에는 의인이다. 이걸 이윤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프로메테우스 역사상 최초로 선인형 프로메테우스와 악인형 프로메테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인간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나온 시집입니다. 춘향전이 나오고 구운몽이 들어가고 프로메테우스가 신화가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본 사람들은 지도를 놓고 한국은 토끼야, 별거 아니야. 육당 체남스는 호랑이야. 윤동주는 프로메테우스야 그랬습니다. 토끼를 세워놓고 토끼 뒤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어. 프로메테우스 토끼가 나야. 서시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 나의 길이 토끼 같은 데가 프로메테우스 같은 데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야. 그런 얘기로 풀어서 구몽을 넣고 춘향전을 넣어서 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의 풍류도의 의도를 따라 설화, 간, 서양신화, 간 합해서 매일 생성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토끼에 대해 응접을 시켜서 프로메테우스 토끼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본다면 연료춘향과 춘향형 토끼, 대각한 성진, 성진형 토끼들, 식민지 백성들, 성경의 소자들, 그래서 옳은 프로메테우스와 그렇지 않는 변부사, 남의 태자, 구몽의 남의 태자, 일제, 사탄, 악인 프로메테우스를 만들어서 끝없는 바다로 침전시키는 것이 간 13줄에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어린 청강지고 구몽을 지나서 간에 이르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느냐? 최치원의 풍요정신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공통 주제가 참여문학, 현실 참여의 문학과 미학적 표현으로 드러나고 어린 청강지곡, 춘향전, 구몽을 거쳐서 윤동주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저항시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제대로 상대를 저격시키고는 그런 시를 13줄 간으로 썼고 그 후배 한강은 구몽을 잘 현대적으로 창조적 재현을 하고 시점을 바꾸고 꿈을 9번 사용해서 세계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는 한국형 소설을 채식주의자에서 선보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종합한다면 이런 춘향전, 구몽 이런 윤동주의 간 이런 것은 소위 동학혁명과 3.1운동, 4.19 혁명에도 그대로 민족적 무의식, 집단의식으로 반영되는 그런 문학이고 그것이 한국 문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의 역사만 보더라도 앞에 얘기한 괴테, 세리, 지드에 비해서 윤동주는 전문학교 4학년이지만 노벨 문학상을 몇 년 후에 따는 지드보다 더 수준 높은 우리의 시를 썼다. 그 결론을 얘기하면 시, 소설, 희곡, 양식을 다 융합합니다. 13줄에 1인칭,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넣습니다. 나 개인 집단을 넣습니다. 권선징악을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징벌을 합니다. 이중서사 구조와 다중지성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외형 구조 속에 기독교 성경에 기반한 동서화충 1년과 5년에서는 성경을 3, 4년에서는 춘향전과 토끼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 구조에서는 민족 대표교전 춘향전, 구몽, 토끼전을 융합시켜서 작가의 삶 가장 순수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윤동주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을 받고 일제는 조선을 침탈하고 조선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불도적 나쁜 불도적의 주인공이 되어 용왕이 되어 끝없이 침전하는 최고의 저항시 심판시를 써냈습니다. 이것이 전시로 보여드리는 저희 연구실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